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숙향전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총정리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그 내신, 그 다음에 완전한 학습을 위해서 보완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강의 잘 수강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숙향전 보시겠습니다. 이 숙향전은 어려서 이제 숙향이가 고화가 되죠. 고화가 되고 구출자를 만나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한 뒤에 행복한 삶을 누리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애정의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시대의 경향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애정이 중요한 단어고요. 전형적인 영웅 소설입니다. 또 숙향이의 어떤 영웅적인 서사 구조도 나오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요. 제목 그 자체로 숙향의 일생을 다룬 작품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줄거리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 때 선생님이 이제 까만 색으로 이제 반전을 시킨 부분을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핵심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핵심 정리 가시면은 주제는 결국 뭡니까? 고난이 있지만 그걸 극복을 하고 이선과 숙향이의 이 운명적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제 핵심이고요. 배경은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송나라 시대입니다. 송나라 시대고 낙양 동천에 있는 이화정이 배경입니다. 장소. 현실의 공간이지만 환상적인 분위기가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이화정입니다. 성격은 이제 전기적이죠. 비현실적이고요. 영웅적이죠. 여기서 나오는 숙향이가 이제 영웅적인 거고 도교적입니다. 도교. 여기서 나오는 어떤 신선 세계의 모습 드러나는 거 도교. 환상이 드러나고요. 또 낭만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전 소설이고 애정 소설입니다. 애정 또는 염정이라고 하거든요. 두 단어를 좀 알아두시고요. 여성 영웅 소설입니다. 적강이라는 것은 신선 세계에서 이 지상 세계로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상 특징을 보시면 영웅적 일대기입니다. 영웅적 일대기. 그래서 사건이 이 구조에 따라서 전개되고요. 영웅의 일생을 통해서 바로 숙향의 일생이죠. 여성의 순환 과정을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고요. 천상계의 인연이 지상계에도 어때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런 장면 알아두시고요. 주인공이 숙향인데 비범한 능력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다른 영웅 소설에 비해서요. 또 애정 성취 욕구를 중요시하는 당대 여성 독자층의 관심사가 반영됐다. 이건 좀 참고하시고 또 남녀 차별적 인식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나 처지, 상황 등이 남성에게 훨씬 유리하게 이제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한번 보시고요. 또 여성 영웅 소설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가치보다도 오히려 개인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춘 소설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영웅 소설과는 좀 다르게 이 소설은 조력자, 즉 도우미의 역할이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런 걸 볼 때 또 남자하고 또 여자가 다른 점에서 이제 성차별적인 문제도 있죠. 남성 위주라는 거죠. 거북이의 보온이라든가 전체 소설 중에 이제 거북이가 보온한다든가 사슴 나오고 또 화덕진군이라든가 마고알미 선녀 옥황상제 반도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전부 도교적인 성격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여성 주인공이 고초를 겪죠. 또 이걸 이겨내죠. 이런 과정이 바로 뭐다? 영웅 서사 구조에 따라 전개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인간의 자유로운 감정을 유기적인 질서 이거보다도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결혼을 뿌리치고 결혼하겠다는 이선의 그러한 그 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작가의 태도가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장으로 가시면요. 초월적 존재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숙향이를 돕습니다. 이런 장면이 뭡니까? 비현실적이죠. 전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환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숙향의 과거, 여자 주인공이 겪어온 이런 인생들, 이런 것들을 마고알미에 의해서 요약적으로 제시되지 않습니까? 또 주로 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영웅 일대기 구조가 나와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고귀한 혈통과 비정상적인 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김전의 외동딸로 태어납니다. 우리 그 숙향이가요. 아셨죠? 명문가이고 김전의 외동딸. 고귀한 혈통인 거죠. 그래서 이제 탁월한 능력과 시련이라는 구조를 볼 때 5살 때 전쟁 고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한 능력은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5살 때 전쟁 고아가 되는 그런 시련을 겪게 되는 거죠. 또 구출과 양육을 받습니다. 장상댁의 용녀나 선녀, 화덕진군, 마고알미 등의 도움을 받습니다. 전체 소설 중에요. 우리 수능특강에는 이제 마고알미가 나오는 거죠.
성장 후에 위기와 고난을 겪습니다. 이 장승상 댁의 시비, 여종의 모함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상서가 숙향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위기가 닥치는 거죠. 자살까지 시도합니다. 마고알미가 죽고 외로워서 숙향이가 자살까지 시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거 전부 극복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조력자의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숙향이는 혼자 자력으로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보다는 거의 조력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이 아님,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또 결연한다. 지금 뭡니까? 이선과 결혼하게 되는 거고요. 또 신선 세계로 다시 귀환하게 되는 그러한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예. 인물의 특징 보실까요? 숙향이는 이제 천상의 월궁선녀고요. 인간계에서 고초를 겪지만 이겨내고 이선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선계로 복귀하고요. 여성 영웅이지만 굉장히 소극적인 성격입니다, 여러분. 이선은 어떻습니까? 천상의 태을 선군으로 이제 지상으로 온 거고요. 인간계에서 숙향을 만나서 결혼 후에 다시 함께 선계로 돌아가죠. 예. 유교적인 질서보다는 자신의 애정을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성격이라는 거 반드시 아시기 바라겠고요. 마고할미, 할미는 비범한 능력의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그래서 주로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고요. 주인공의 재회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숙향의 시련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또 숙향의 결함을 나열하죠. 그래서 이 선을 단념시킵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기서 마고할미는 특히 주로 대화를 통해서 비범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뭐 도술 부리거나 어떤 행동을 보여줘서 비범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써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아셨죠? 자, 단어 및 구절풀이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이제 내용으로 끊으면요 숙향을 찾으러 이화정으로 가는 이선의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선은 여기서 술을 놓는 사람을 찾으러 가는 거죠. 숙향입니다. 숙향이. 그리고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 천상의 일을 어떻게 이렇지 또렷이 그렸을까라는 말을 할 때 이 적강 모티브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지상에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어떤 소재다? 이 비단, 수놓은 비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놓은 비단이 중요한 소재라는 거 아시고요. 또 조장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술판 할머니 나오죠. 그러니까 술판 할머니는 이제 이 조장이라는 사람 먼저 볼까요? 조장은 이제 이 정보를 제공하는 인물이죠. 정보를 이선에게 제공하는 인물이고 이선은 여기서 적극적인 모습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즉시 이화정으로 떠나라. 이화정으로 떠납니다. 이 장면 아셨죠? 예.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이화정 주인 할미와 이선희가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어휘를 보면 이화정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기능을 하냐면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그런 매개 공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의 배경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나오는 파랑새는 길조입니다, 길조. 그리고 푸른 비단 적삼을 입고 오죠. 예, 이거 이선의 외양을 묘사한 거고요. 또 요지에서 반도를 받던 선관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선관은 바로 이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천상계와 지상계가 연결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요. 또 반도와 선관은 뜻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반갑고도 놀라운 마음에 주름을 내리고 가만히 있었더라. 이 장면에서 숙향이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소극적인 그런 면모를 볼 수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남녀 차별의식이죠. 왜냐하면 숙향이는 소극적으로 나오고 남자인 이선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죠. 이런 의미로 볼 때 남녀 차별의식이 드러나는 측면도 있다라고 선후극강 문제에도 나왔죠. 예,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할미가 나가보니 북촌 이상서댁 아들이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할미는 이제 숙향의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그리고 아버지는 이상서라고 하는 걸로 봐서 아버지는 고위직에 있는 그런 공무원인 것이죠. 자, 아버지 이름은 사실 이정입니다, 여러분. 이정.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에 가시면요. 마침 지나다가 할미 집 술이 매우 좋다고 하게 들렸다. 하고 이제 반말하죠, 반말. 그러니까 당시의 관습에 따른 하대를 하는 것이지 이선희가 원래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함부로 뭐 나이 든 사람을 막대 먹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당시의 관습에 맞는 거니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신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거 참고하시고요. 또 천만 다행으로 이선희 와서 종일토록 우리 술 마십시다라고 할미가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어떤 의미죠? 할미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선에 진심이 담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제 아셨죠? 그래서 온갖 음식을 내왔죠.
비현실적인 소재이고 비범한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마고할미가. 그러면서 천상계와 지상계가 연결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할미의 행동을 통해서. 이생은 술 취하게 기다렸다가 물어보려 하더라. 이런 것들은 이제 전적 작가 시점에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귀공자 고량진미 때문에 이제 써놨는데 고량진미는 기름진 고기와 좋은 곡식입니다. 그래서 산의 진미와 같은 단어고요. 반대말은 이제 초목금피입니다. 그래서 영양가가 없는 거친 음식을 비유한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고할미가 어때요? 겸손하게 이야기하죠. 예. 그리고 귀공자는 귀한 집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문단으로 가실까요? 할미에게 이화정을 찾아온 이유를 밝히죠, 이선희가. 여기서 제가 비록 나이가 많아 기력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범한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할미가요. 그리고 전기적인 성격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것이 어떠한 효과를 주냐면 이선을 믿게 하는 역할을 하죠. 만약에 이런 비범한 능력이 없다면 이선이 뭘 믿고 믿겠습니까? 그렇죠? 태도가 바뀐 건 바로 이런 비범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선이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진심을 확인하게 해줄 수 있었죠. 이 능력이 없었다면 이선의 진심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숙향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할미의 비범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리고 천리를 가는 노새 이런 말 나오는데 이게 전기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인도란 말은 길이나 장소를 안내한다라는 뜻이고요. 자, 남국께서 어떤 그런 노새를 두고도 따라가셨습니까? 이렇게 이 장면에서는 할미의 초월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기적인 거죠. 꿈속의 내용을 다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인물이 아닌 거죠. 비범하고 초월적인 능력임을 이선희가 이제 판단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까? 예. 즉시 자리에 일어나 태도 바뀐 장면이죠. 태도가 바뀐 장면입니다. 공손하게 바뀌죠. 그러면서 옥황상제께서 주신 반도와 뭐 개수나무꽃을 어찌했으며 월공소환을 만나보죠. 이제는 뭡니까? 월공은 이제 달 속의 궁전이고요. 소환은 숙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꿈의 내용까지 완전히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고알미가 이선에 대해서 꿈은 허황된 거다라고 이제 이선이 이야기하죠. 이게 난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선은 이제 천상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대사를 통해서 또 조장에게 사신 수놓은 비단, 바로 이 수놓은 비단 때문에 결국 뭡니까? 할미는 현실에서 겪은 일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죠. 이제 이선이. 그러니까 비범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인간 세상에 불미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선이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미라는 거는 아름답지 못하고 추잡하다 뭐 이런 얘기 이제 반성하는 의미죠. 소화가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고 하여 소화를 찾고자 여기까지 왔다. 이건 뭡니까? 이선의 이화정을 방문한 목적인 거죠. 아셨죠? 예, 목적이 나온 겁니다. 자, 네 번째 장면으로 가실까요? 네 번째 장면으로 가시면은 숙향이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겪은 일을 이제 이선이 듣게 되는 겁니다. 마고 할미를 통해서요. 소화는 하늘이 정해주신 배필이다. 이 말은 이제 한자를 알아두시는데 천생연분 또는 천정배필이라는 그 한자 성어가 있고요. 참고로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천상계부터 이미 인연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명론적, 운명론적인 세계관이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리고 난고는 뭐 천하의 으뜸이다. 그리고 부마가 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 뭡니까? 임금의 사이나 또는 공의 사이가 돼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할미가 이선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분상 차이가 너무 나요 하면서 우리 이 숙향이 만나지 말아요 막 이렇게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의도는 뭡니까? 근본적인 의도는요. 할미가 이선에게 뭐 하는 겁니까? 시험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선이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지 그리고 정말 그 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꼭 기억하시고요. 부마는 이제 임금의 사이란 뜻이고요. 또 여기서 청맹관이라는 단어, 덧내다라는 단어 여기서 이제 그것 때문에 낸 거고요. 낭원께서 어찌 구태여 그런 병자를 배표로 삼으려 하십니까?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은 이제 지나온 고난, 경험 이런 역경을 할미의 입을 통해서 요약적으로 지금 많이 준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할미가 이제 여성의 고난이 더 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숙향이가 훨씬 이선보다 어때요? 고통과 고난이 훨씬 더 심하죠. 몸까지 상하고 막 그런 걸 봐서 숙향이 몸이 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다 해버렸죠. 열거하면서. 그래서 할미가 다시 한번 시험하는 겁니다. 진짜 이러한 병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건지 아셨죠? 그러니까 숙향이는 이제 한자가 이제 뭡니까? 이러한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연결되는 건 구사일생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청맹관이라는 말은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덧내다라는 말은 상처를 잘못 다루어서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후토부인이 덧낸다는 표현. 자, 참고하시고요. 소아는 전생에 이제 옥황상제를 가까이 모시고 있었다 하면서 쭉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선과 숙향이 인간계로 내려온 이유는 바로 훔쳤기 때문에요. 태을성근에게 주려고 이 숙향이가 금단 2개를 훔치거든요. 예, 그래서 적강하게 된 겁니다. 이제 하늘나라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거죠. 귀양 온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숙향이 때문에 이제 일이 벌어졌다. 이것도 이제 남녀 차별인 거죠. 그렇죠? 예. 둘 때문이 아니라 숙향이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금단이란 말은 신선이 만든다고 하는 장생불사의 영약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고 죽지 않는다. 불로초와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선단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 장인데요. 할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숙향을 짝으로 삼으려고 하죠, 이선이. 자, 인연이 정해졌으면 어찌 빈부를 가리며 병자가 되었던들 어떻게 버릴 수 있냐라는 거. 자, 강한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일편단심이나 한자성어가 딱 어울리고요. 우리 선의적인 표현으로서 강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는 그러한 이선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또 남국께서 비록 지성으로 찾으신다고 해도 상서 아버지께서 절대로 그런 병자를 며느리로 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한번 테스트하죠. 유교적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혼사를 모든 거 결정하는 결정권이 다 부모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서가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며느리로 뭐 이런 것을 예측하면서 이선에게 설득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셨죠? 예. 상서는 뭡니까? 천자와 신하 사이에서 오가는 문서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그런 벼슬아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이선의 아버지의 신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부모님께서 비록 부마를 삼으려고 하실지라도 저는 결코 숙향이가 아니면 장가가지 않을 것이다. 아, 이 장면에서는 또 뭐가 나옵니까? 유교적인 질서보다는 애정, 그렇죠? 애정을 중시하는, 사랑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볼 수가 있네요. 이게 바로 뭡니까? 주제가 도출된 겁니다. 주제, 아셨죠? 그리고 이선희는 어떻습니까?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애정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죽은 뒤에라도 반드시 그 은혜를 갚겠다이다. 그러니까 제발 소아를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죠. 결처본 한자 반드시 좀 알아두세요. 저도 소아와 이별한 지 오래되어 모릅니다. 뭐 하면서 일로 가보세요. 뭐 마지막 이야기하죠.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의도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미의 마지막 4번째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숙향전을 정리를 했는데 잘 정리하셔서 완전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잘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